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주도주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전략 세워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오늘도 먼저 진단해 볼 텐데요. 이사님 여전히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쪽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1년 1개월 만에 드디어 8만 전자로 복귀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11만 원까지도 내다보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짙고 또 간밤에 반도체주들 미증시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 궁금해지는데 지금은 반도체주 더 들고 가봐야 되는 구간이 맞을까요? 네, 열심히 들고 갈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자, SK증권에서 11만 원까지 말했는데 저희들은 이 시간에 8월 말 때부터 저희는 15만 원 방향성을 보고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저희가 6월 말 때 말한 가격 대비 무려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저희 방송을 좀 보나 봐요. 이런 종목이 세상에 두 달만 30% 가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가슴 졸이던 개미들 이제는 환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제 기분 좋으니까 치킨도 먹고 이제 한잔 하시겠죠? 원래 그랬을 때 증시가 오르면 많은 분들이 기분 좋으니까 다음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요 실체가 뭔가 우리가 겉만 핥으면 모릅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뭐죠? AI 시대는 학습과 추론인데 이름으로 인해서 범용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자고요. 실체는 윈도우 10입니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이런 용어를 써요. 제가 보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윈도우 12가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추론은 뭐냐? 제가 최근에 챗GPT에다가 그 약간 틀리게 HBM을 HMM으로 넣었더니 용어가 틀렸습니다라고 글자를 고쳐요. 바로 이게 추론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HBM3E가 HBM4로 바뀌는 건데 4로 바뀌면서 HBM 쓰이는 용량이 4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DRAM 3사 주가가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루빈 CPX에서 삼성 DDR7을 탑재한다. 저는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엔비디아가 PC, 즉 PC 시장에 AI를 자기들이 진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DRAM을 이걸 쓰겠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돈을 우리는 벌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그러면 여기 GDDR7의 기판을 누가 하는 거야? 바로 심택이 하는 거죠. 심택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12 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말이 중요하죠.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윈도우 10, 윈도우 11 그리고 윈도우 10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증권사 공식적인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영어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먼저 싸게 살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올해 10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11도 약간 AI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램의 용량이 무려 여기서 넘어서 4배가 됩니다. 심지어 16기가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8배가량 램, 즉 반도체 D램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D램 3사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만 좋게 봤는데 아니야, 우리도 이제는 그만큼 가치를 받아야 해 하면서 D램 3사가 먼저 가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는 이유가 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NPU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이제 갤럭시 25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안에 AI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인데 우리 들어가는 PC 안에도 AI가 들어가는데 그게 가속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PU입니다. NPU.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필동반점이 요즘에 줄 서서 먹는다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NPU가 연산을 해서 거기다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네. 이런 역할이 NPU가 될 것이. 그래서 NPU가 세력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여기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SSD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하고 이쪽을 이용하면 되겠네. 나는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계속해서 이 윈도우 12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시간에 많이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리뷰를 못한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리뷰가 네.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7월 초에 매수했었던 테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편입하면서 2차 목표가 31,000원까지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6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추가 상단 좀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요새 종목들이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밀렸어요.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요때 7월 초에 삼성, 전기,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을 들어왔죠. 유진테크랑 전부 다 반도체 증착 장비예요. 전공정 증착 장비가 이번에 신고가를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컴퓨터 운영 체계가 나올 때 전공정이 가장 먼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왜 리뷰를 하냐면 네. 기다리면 수익이다. 자, 이 종목을 월봉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월봉에서 양봉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8월 달은 뚫었고 9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네. 신고가를 치니까 수익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은 좀 지루했었죠. 그 지루함을 견디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다리니까 수익이 결국 올라간 거죠. 요즘 성향이 우리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으면서 이제는 저평가된 종목이나 성장성 있는 종목을 테스트처럼 기다린다면 저희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리별 종목이 많은데 유진테크도 밀려 있어요. 신고가를 쳤는데 네. 이렇게 전공정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징후가 그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테스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볼까요? 이미 신고가를 쳤는데 네. 다음 목표가는 저는 4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44,000원으로 다음 목표가 상향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게 저평가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될 때다라는 전략 주고 계시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을 오늘도 반도체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지금 찾아봐야 될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PSK 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그 2023년, 24년에 HBM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볼 때 실적을 저는 반드시 체킹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시청하신 분들이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에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계산해 보니까 35%입니다. 자, 영업이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요걸 계산해 가지고 요거를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했을 때 계산하면 35%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35%면은요. 계산할 때 퍼가 8.9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식으로 했을 때 여기를 8.9를 곱하기 한 2.5 해가지고 20 정도. 그러니까 자기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20배 정도 주더라도 쌉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35%니까. 그리고 나서 ROE가 중요하죠. ROE가 이 정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으면서 성장성도 강하고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 퍼가 낮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배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보면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제 자료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PSK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있는데 다 보겠습니다. 네.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있는 과정에서 증착이나 식각이나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그 지분을 32.4%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생산의 HBM 양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리플로우라는 장비가 있어요. 요 장비는 이제 후공정 과정에서 특히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 공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그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TC 본도 과정에서 이렇게 평형이 맞지 않으면 평형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메인 회사들하고 거래하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지금 퍼가 8.9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PSK홀딩스 근데 어제 11% 급등했잖아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한번 악어입을 보자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은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빨강색, 파랑색을 둘 다 뚫으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요 거래량이. 네. 그래서 제가 요걸 보는 순간 어떤 느끼냐면, 테크잉을 저희들이 9월 2일 날 들고 왔거든요. 그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랐어요? 댓글 보니까, 테크잉이 바닥에서 올랐는데 왜 들고 왔어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테크잉이 무려 45% 갔잖아요. 날아갔죠. 약간 테크잉의 9월 2일 날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반도체 사야지? 그러면 안 돼요. 또 물립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오늘 아침에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는 사지 말고 오늘 오전 11시나 한 2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즉 이 종목을 살 때는 눌렀을 때 사는 네. 그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윙의 9월 초 때 차트 모양과 비슷하다. PSK홀딩스 눌렸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전략. 그럼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는 44,800원 밑으로 사면 좋겠고요. 아니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4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51,7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요? 제가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카카오. 네. 마음 먹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볼까요? 우리는 항상 실적을 봐야 해요. 실적을 안 그렇죠. 보면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세게 나왔나요? 자, 이 종목의 실적을 본다면, 네. 매출액을 본다면,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2년 만에 2배 올라갔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팍 올라가죠. 자, 여기서부터 보면 3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영업이 증가할까?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가 드디어 카카오가 AI를 좀 못했는데 여기하고 협업을 했죠. 오픈 AI. 맞아요. 제가 지금 AI를 많이 써봅니다. 제미나이, 그 다음에 오픈 AI 뭐 다 많이 써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장 똑똑한 친구가 여기더라고요. 심지어 오타를 고칩니다. 오타를 고쳐요. 그 그래요?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업해가지고 에이전트 AI 카카나가 올해 연말 안에 나온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티. 저는 이게 나중에 카카오티가 기사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인데 지금 중국의 바이두하고 레벨 4죠. 레벨 4의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다니는 건데 협업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지금 현재 레벨 3, 레벨 4를 협약하고 있는데 검증 단계 해가지고 제한적 상용화를 할 것이고요. 근데 유료 서비스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카카오티가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행선지하고 도착지를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사가 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제는 누가 하죠? 카드가 알아서 결제해요. 내리면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로보택시는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는 사람이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로봇은 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를 돌릴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마 카카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이 카카나 AI 그리고 로보택시 모멘텀을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볼게요, 이사님. 자, 가격 전략을 제가 오랜만에 N자를 들고 왔습니다. N자. 네. 급등해가지고, 자, 61선 수급선이죠.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 매수가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선이 N자로 붙어가지고 여기를 뚫어내는, 여기 중요한, 뚜룩 그래 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눌림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제 볼륨점에서 상단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악어입을 뚫으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64,700원 약간 밑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시초가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69,5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7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줄줄이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저희 종목들 어디로 가면 리뷰 더 오래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지만 겁먹지 않는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YC라는 종목을 공략해 드렸는데 불과 이틀 만에 18%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르지 않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요령이.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아침 8시 무료방송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MBN 골드 박병주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들으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